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5145님, 출근길에 큰맘 먹고 직장 동료들 주려고 캔커피를 샀어요. 캔커피 나눠주고 있는데 부장님이 별다방 커피 사오셨어요. 동료들의 빠른 손절, 속상하네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증시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손절 타이밍 고민하고 계신 분들 꽤 많다고 하거든요. 오프닝에 저희 입장은 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만 무려 14쇄까지 찍은 베스트셀러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의 저자 박성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오늘 달러 얘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증시가 좀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대안을 찾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박성현 작가님은 달러 투자를 시작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남들이 증시를 들여다볼 때 달러 시장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주식 투자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달러 투자 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안전한 투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식도 하지만 달러 투자도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작가님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한 바구니의 비율을 어느 정도 담고 계신 거예요? 비율을 뭐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데 주식 주가가 올라가면은 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요. 네. 또 그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달러를 사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이제 원화로 바꾸면 그때쯤이면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주식을 또 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비중이 이제 한쪽으로 늘어났다가 한쪽으로 또 늘어났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중을 일부러 정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작가님을 따라가면 중산층으로 내몰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달러 투자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이렇게 책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에이 달러 책 쓰시니까 달러가 쉽다고 하지 이런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달러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 투자가 쉬운 이유는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이 투자할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은 뭐 아파트 살지 상가 살지 뭐 오피스텔 살지 이렇게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더하죠. 뭐 삼성전자 사야 될지 현대차 사야 될지. 근데 달러는 그냥 달러 사면 되잖아요. 제가 뭐 엔화 사라고 하지 않고 일단 종목을 고르는 고민이 줄어드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달러 투자가 쉬운 달러 투자만의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이제 총 3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낮다라는 부분인데 이 현대 화폐를 신용화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보유한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보증하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계 무역 거래를 위한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위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치를 보증해줘요. 네. 근데 그 어떤 의미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으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달러를 사들여 가지고 환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요. 약간 개입을 하죠. 이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으면 수입 물가 상승이 돼가지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환율을 이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환율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면은 그 이하에서 사면 정부가 올려줘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상으로 너무 올리더라도 뭐 버스가 떠났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알아서 또 낮춰줘요. 그러면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손이 있는 거네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말고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은 뭐예요? 그리고 거래 비용도 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뭐 중개 수수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뭐 이렇게 엄청난 거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주식 투자는 100만 원 사고 팔면은 한 3,000원 정도 수수료하고 세금이 들어가요. 네. 근데 달러 투자의 경우에는 이 주식 투자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의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환차익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한 100억 원 정도를 수익을 얻어도 세금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100억 원 생각만 해도 일단 흐뭇한데 100원이라도 얻으니까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아, 기회 비용도 낮다라는 건데 이게 달러 투자의 엄청나게 강한 장점이기도 한데 달러 투자 이제 돈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빗대가지고 오호, 예, TV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은 보통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는 샀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모든 투자들은 기회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장기 투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기회 비용이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A 주식을 사야 될지 B 주식을 사야 될지 결정해서 A를 사게 되면 B 주식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니까 전문 용어로 물렸다고 하죠. 그렇죠. 전문 용어죠. 예, 그렇게- 발효시키는 거죠. 주식을.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달러는 미국 주식을 사거나 이 돈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뭐 미국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금을 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회 비용을 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러 투자의 장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 용어 하나 배웠습니다. 물렸다. 예, 예. 그래요. 그런데 초보자 중에서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돈 내고 돈 먹는 그 시장이 어렵다고 합디다. 높은 외화 환전 수수료를 생각하면은 그거 조금 사가지고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 환전 수수료가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는 여행을 갈 때가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 달러를 사고 팔다 보니까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액도 좀 크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보도 알아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투자 대상들을 통틀어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수수료가 낮다. 이거 되게 좋은 팁인데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그 강점이 있을까요? 그 달러를 매수를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는데 이 방법은 영업시간 내에서만 거래를 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90% 정도. 근데 이제 거래 시간 외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또 고객 등급에 따라서도 이제 환전수수료 우대율이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서비스가 많지 않은데 예, 뭐 예. 극장, 비행기 말고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행인 게 은행도 양심은 있는지 그 환전 모바일 앱이라는 서비스들을 하잖아요. 아하, 네. 예,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환전을 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90%의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차별 수가 안 있어요. 하고. 네. 예,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뭐 하나은행의 원큐, 우리은행의 환전 주머니, 기업은행의 아이원, 신한은행의 솔, 국민은행의 리브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일단 뭐 90%를 누구라도 받을 네. 수 있고 그 고객에 따라서 이게 차별도 안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24시간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게 괜찮네요. 예, 예.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나올 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환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예, 이거 외에도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증권사를 통해 환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가 한 0.1% 정도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 1,000원 정도 발생한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달러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그 증권사 거래 시간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환전 모바일 앱 같은 네, 경우는 은행 24시간 앱. 가능하다고 네. 했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 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긴 제한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환전 수수료 우대율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권사가 제일 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낮에는 증권사를 이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밤에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런 환전 모바일 앱이나 뭐 다른 루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외워놔야겠네요. 낮증 밤행. 낮에는 증권, 밤에는 은행.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밤에 그 환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좀 비싼 수수료를 주고 환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환전을 할 때는 파는 거잖아요, 달러를. 네. 그때 굳이 그 수수료가 비싼 똑같이 증권 앱에서 할 필요는 그 은행 모바일 앱에서 할 필요는 네. 없다라는 거죠. 이체를 해서 네.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매도를 하면 수수료를 좀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달러 투자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전 모바일 앱, 은행들이 운영하는 이 모바일 앱은 이게 수수료 차별을 안 당하는 건 장점이지만 거래 금액에는 제한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영업시간 안에만 움직일 거야. 나는 그 해지기 전에만 움직이는 스타일이야. 하면 우대율이 좋은 증권사에서만 사고팔고 계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데 네. 이 달러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달러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 갈 때 바꾸는 현찰 달러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숫자로만 존재하는 전신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해서 환차액을 얻거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전신환으로 싸게 바꿔놓은 달러를 만약에 여행이나 출장 같은 때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은행에서. 그러면 한 1.5%의 현찰 수수료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수수료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수수료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1.5%면은 1,000원에 산 달러를 1,015원 정도 이상일 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이거는 그냥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해야 된다. 예, 인출을 안 해야 된다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달러도 결국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한다면 쉽게 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환율이라는 것 자체도 이거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나는 뉴스에서밖에 못 봤어요 하는 분들 일단 어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까?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환율 아니면 이제 달러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검색이 가능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의 기준 환율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준 환율 외에도 실시간 환율이라는 것도 같이 확인하면 도움이 네. 되는데 보통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투자 앱이나 그리고 구글 같은 데서 그 실시간 환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책도 쓰게 되고 또 이제 달러 투자를 하면서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는데 네.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달러 리치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작가님 직접이요? 예. 독자분 중에 한 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만들게 된 건데 이야. 그 달러 리치라는 앱을 이용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실시간 환율하고 기준 환율을 한눈에 보고 비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생각 필요하다 하면 액션으로 옮기시는 스타일인데 자, 두 개의 환율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알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작은 금액에 따라서도 이제 그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기준 환율은 실시간 환율을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고시하는 환율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평소에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그 급변동할 때가 있잖아요. 환율이 막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는 예. 추세였죠. 그때는 은행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세는 올라가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여전히 예. 낮은 환율로 돈을 바꿔주는 때가 있군요. 그렇죠. 그 내가 이제 산 달러를 팔려고 하는데 실시간 환율은 10원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기준 환율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팔아야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뭐 예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작은 수익을 이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차네요, 시간차.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달러화 관련해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달러화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외화 예금했던 분들이 한국 돈으로 많이 바꿔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언제 팔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 요즘이 고점이다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작가님 보시기에는 달러는 언제쯤 파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 환율이 뭐 올랐다고 해서 팔아야 되고 하락했다라고 뭐 사야 되고 이렇게만 보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그 투자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싼지 비싼지를 환율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이 잘 안 와요. 예, 네. 그러니까 싼 것을 싸게 사야 되는데 그 비싼 것을 싸게 사야 되는데 싼 걸 싸게 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달러 지수라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도 그 달러 지수도 원달러 환율처럼 그 유로화나 엔화 같은 주요 선진국 6개 통화하고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데 이제 100으로 출발해 가지고 오늘 보니까 한 93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달러 지수를 저는 이제 그 달러의 절대 가치라고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 원화에 그 거품이 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달러 갭 비율이라는 말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로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좀 갭이 벌어졌을 때가 달러 투자하기 좀 유리한 때고요. 그러니까 매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싼 걸 싸게 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지수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이하일 때 왜냐하면 이하일 때 사야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그쵸. 거 아니에요. 그때를 사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걸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엑셀로 복잡하게 계산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었는데 그걸 이제 불편하게 여긴 어떤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러 리치라는 앱을 네. 만들어서 일단은 내가 필요하지만 다른 네. 분들도 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저희 뭐 일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아까 달러 인덱스 기준이 100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컨대 오늘 말씀하신 게 지금 93이요? 예. 그러면 기준보다 낮으니까 지금은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지금이 기준보다 낮으니까 파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원달러 환율의 중간가보다 되게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달러 지수는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달러의 절대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달러의 가치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 원화 가치가 너무 심하게 하락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거를 비싸게 사는 네. 그런 상황이라 싼 것을 비싸게 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달러 지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강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복잡한데 말하면서 지금 막 헷갈려 하잖아요. 복잡하지만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고 말씀하시는 저자 박성현 작가님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